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깐죽거리지 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에 이어 오늘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예산 삭감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역사적 한미일 정상 단독 회담이 있은 후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가운데 실은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되는 부분이 정말 많지요. 특히 안보 중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교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는 어떤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어제 유튜브 등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깐죽거리지 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은 지금 그 상호하고 뭐 그 결제 금액 갈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위를 말씀하시는 네. 거였습니다. 아직 뭐 특활비 업무 아니 추진비 그거 섞어서 얘기하니까 제가 모아져 분명히 지적을 해야 있으니까 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답변을 기회를 안 지우고 주시면 또 뭐 답변을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을 아니, 지적하는 자.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니, 그동안에 말씀을 좀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님.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해당 이거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네. 음식점의 이 얘기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깐죽거리지 말라는 말을 한 최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부터 계속 짓거리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장소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깐죽거리지 말라라는 말을 쓴 게 매우 바람직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회가 무슨 초등학교 6학년 교실도 아니고 돗대기 시장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깐죽거린 건 한동훈 장관이 아닌 최강욱 본인이었습니다. 어제 해당 영상이 많이 화제가 되었고 달린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최강욱 의원을 질타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이른바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또 법사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18년 박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소환했는데요. 이렇게 한 장관의 반격당한 박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예산 삭감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우선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내용은 시민단체들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 제출로 국회의원 26명이 약 1억 6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이 193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용진 의원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의원 대부분은 영수증 이중 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을 한 장관이 지적하면서 박용진 의원에게 반격을 가하자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언을 박 의원이 했다는 것입니다. 국회 영상회의록을 보면 한 장관 답변이 끝날 때쯤 누군가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중얼거리자 한 장관이 반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예산 삭감해드리겠다고 기대하라고 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박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발언한 내용을 들은 한 장관이 확인차 언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어떤 논란이 일었겠습니까? 바로 국회의원 갑질 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본인이 승질난다고 본인이 국무위원으로부터 반격 좀 당했다고 바로 예산 삭감한다 기대해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박용진 의원이 사과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합리적 근거 없이 그저 국회의원 본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저런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회의원인 지가 감정에 따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 싸움하라고 국민들이 세비를 주는 게 아닐 텐데 정말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자질 없는 국회의원들 물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양국이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후반기 연례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연합훈련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뿐만 아니라 미군 우주군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문재인 정권에 비해 바뀐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단연 한미동맹 강화, 특히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일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국방부 문건의 훈련 현황 집계를 보면 문재인 임기 5년간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목적인 미국 전략자산 전개하에 연합훈련을 단 4번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4번의 훈련마저 모두 임기 첫 해인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한미 공군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인 맥스 썬더는 문재인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5월 11일에 있었는데요. 이 말인즉슨 문재인 임기 5년 동안 거의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문재인의 직접적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환상에 더해 북한의 눈치 보기가 작용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했음에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무시한 것인데요. 북한이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문재인이 받아들임에 따라 북한의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막말을 해도 아무런 항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국군 통수권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문재인은 했고 결국 국방력 약화와 느슨한 안보 태세를 불러왔는데요. 실제로 백승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훈련 축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시 사령관이 전략자산이 투입된 훈련은 대규모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규모 훈련 또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그치기 때문에 전투력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방안보 분야 곳곳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미 전략자산 전개하의 훈련은 총 15회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목적인 미국 전략자산 전개하 연합훈련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단 4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임기 1년 동안 15번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밖에 우리 군의 훈련 횟수도 연평균 2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집권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1년에 평균 880여 건의 훈련을 시행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평균 훈련 횟수가 1135건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자, 물론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돌발 변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문재인과 주사파 꼴통들은 코로나 창궐 이전부터 한미연합훈련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돌아보며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지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은 TV로 생중계됐었는데요. 이걸 별도로 언급한 것을 보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일 대북 정책 등과 관련해 벌어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는 어떤 안도감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졌습니다. 현재 북한과 김정은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한미연합훈련이 정상화되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과 미국, 한미가 너 잘못하다가 까딱하다가는 죽는다라는 신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김정은이라고 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최빈국 북한의 조롱과 모욕당하는 그런 모습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던 문재인 정권을 5년간 쥐락펴락하다가 한미동맹으로 똘똘 뭉친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려고 하니, 대적하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이 영원하길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